근데 그 놀라운 거는 수많은 논문을 봐도 그런 비계량적인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계량 지표가 좋은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를 해도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정론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본인 돈 1억 불을 투자를 해서 그 가치주들,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어떤 논리로 한국 주식에 접근했나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2004년이 아니라 2020년인데 지금도 사실 한국에 저평가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뽑아내는가, 어떻게 우리도 워렌 버핏과 비슷하게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퀀트킹은 아쉽게도 무료가 아닙니다. 그 유료, 그러니까 1년 11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다행히도 1년에 4번은 이런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퀀트킹 홈페이지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여기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1만 원이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위에서 이 파일로 내려받기 여기 이제 클릭을 한번 하면은 그걸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받아놨고요. 자, 받아놨죠. 자, 이게 전체 데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를 쫙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다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옆 시트로 옮겨놨어요. 자, 회사명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업종도 그냥 흥미삼아 이제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PBR과 퍼가 낮은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뽑아놨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다. 자, 재무 안정성에는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뽑아놓은 게 뭐냐면은 본사 국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진짜 한국 기업인지 아니면 한국에 상장한 중국 짱깨 기업인지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왜 짱깨 기업을 빼야 되냐 하면요. 중국인들은 그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 이제 뭐 사기, 뭐 속이기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페이크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기업에는 우리가 그냥 재무제표로 봐가지고 이게 저평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좋고요. 네, 지주사도 골치 아프니까 패스하고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려고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물론 기업 가치 상장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싸울 수 있긴 한데 뭐 그냥 대충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순이익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터링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필터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PBR을 0 이상으로 가져갈게요. 보다 큰 0.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PBR가 0 이하인 기업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하기 거의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빼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퍼도 0 이상으로만 가져가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퍼라는 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그 퍼가 0 이하로 나왔다는 거는 어닝,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실을 내는 기업을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기업만 우리는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네, 그 재무 안정성에 부채 비율이 낮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충 부채 비율이 100% 그 이하인 기업, 그리고 순이익을 내는 기업은 망할 가능성이 그 당분간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이익이 내느냐 마느냐는 제가 퍼 필터에서 이미 한번 필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 100% 이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보다 작음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내 기업만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짱깨 기업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0으로 해가지고 1만 넣고,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여겨가지고 우리는 지주사를 뺍니다. 귀찮으니까요. 스펙도 필요 없죠. 스펙도 빼버립니다. 자, 뺐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그 최근 3년 동안에 네, 그 순이익이 조금이나마 올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 필터 보다큼 0 하고 그럼 많은 기업들이 빠지네요.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동안에 오르면 좋겠죠. 그죠? 보다큼 0. 짜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기업들을요. 제가 옆 시트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자, 야, 엑셀 파일 진짜 느리네. 어허, 내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가요? 아마 그렇겠죠. 자, 그러면 보기 좋게 좀 키우고, 짜잔. 몇 개 기업이 살아남았습니까? 423개 기업이 살아남았네요. 자, 그럼 이 423개 기업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 PBR 순위, 그리고 퍼 순위를 매깁니다. 자, 그건 또 어떻게 하냐? PBR 순위는요, 랭크라는 함수가 들어가면은 순위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순위는 PBR니까 쭉 앞으로 가서, 자, 이 C3, 이 C3이 이 전체 PBR 내에서 대충 500으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C3과 C500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9.9라는 PBR가 이 전체 칸에서 몇 위인가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을 안 시켜 놓으면은 이 범위가 계속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필터링한 기업이 4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PBR가 9.9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면은 41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별로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퍼 순위도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 D3이 퍼잖아요. D3이 퍼인데, D3이 이 전체 라인에서 몇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D3, D500이라고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네, 여기도 이제 423개 기업에 391을 차지했으니까, 셀트리온 역시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합순위라는 거는, 이 둘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자, 요거 더하기 요거 오케이 쭉 해서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나마 좀 저평가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짜잔. 누가 이겼냐? 아, 영풍이라는 기업이 이겼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요 20개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워렌 버핏이 좀 살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네, PBR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 복습을 해드리면은, 네, 한국에는 이제 PBR가 이제 보통 기업이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이 PBR가 0.29밖에 안 된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이제 역사적으로 평균 퍼가 대충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4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PBR만 퍼만 보면은 영풍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보입니다. 자, 근데 부채비율이 31%예요. 망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퍼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순이익도 난다는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 최근 3년 동안에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헌팅 프로그램이 좋은 게 또 뭐냐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종목 현황이라는 걸 봐서 요 위에 영풍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짜잔 이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풍이라는 기업은 네, 2011년 2,300억을 벌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순이익이 그 정도로 컴백한 기업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매년 이제 최소한 1,000억 그리고 많이 벌면 2,000억 이렇게 이제 버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9,700억밖에 안 되는 거는 네, 좀 저평가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PBR가 0.3이고 뭐 그러지. 여기 보시면요. 영풍 같은 경우가
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2015년부터 계속 쫙쫙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 가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쫙쫙 떨어져. 한마디로 기업은 점점 더 좋게 변하고 있는데 근데 평가는 계속 못 받고 있고 이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순자산과 기업 가치는 동일한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러프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딱 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운데 이 순자산의 이제 그 수위를 보면은 이 기업이 그래도 뭔가 좀 덩치도 키워가고 기업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이제 20개 기업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 기업 뭐 대환화성, 그 다음에 수출포장, 원일특강, 유성기업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개 기업 정도는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지 분산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요 엑셀표로 좀 줄이면 되겠네. 그렇지. 자, 요 정도면 20개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몇 개냐? 여기까지가 20개네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몇 산업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섬유 및 의류, 그렇죠. 아무도 이런 데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뭐 종이 및 용기,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20개 기업을 그냥 한 번에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섬유 및 의류 기업을 내가 너무 많이 사고 싶지는 않은데요. 난 두 개 이상은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대왕 화섬을 사고 태광 산업을 산 다음에 여기 이제 BYC와 삼양 통상을 패스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이제 다른 기업을 사야겠죠. 그죠? 그 20개 기업이 어디까지야? 20개 기업이 자, 이제 여기가 그치, KG ETS까지가 이제 20개 기업인데,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의료 기업을 사기 싫어가지고 BYC와 삼용통상을 패스하겠다 하면은, 네, 그럼 밑에서 KC와 3호 같은 거를 사고, 이제 그러면 됩니다. 야, 여기 보면 정말 퍼만 봐도 한국에 엄청나게 저평가가 된 기업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한번 가보세요. 퍼가 뭐 3, 4, 뭐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잠깐만, 이거 봐라. 아니, KG ETS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길래 퍼가 1.63밖에 안 나오냐? 이거는 좀 흥미롭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뭐 하는 놈이니? 너는 환경 서비스를 하는 놈이구나. 오케이. 근데 물론 이 기업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 기업이 평균 한 100에서 200억 정도 버는 기업인데 2019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비영업 수익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뭐 한 연 뭐 150억 정도 버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500이다. 그러면은 이제 노멀 퍼는 한 10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KG ETS는 조금 이제 완전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봐가지고 이게 작년 순이익이 평소보다 너무 높았어. 그럼 이런 기업은 한번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아마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한화성 같은 거로 봐도 네, 대한화성 같은 경우도 네, 원래 뭐 대충 이제 이 정도 버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 abnormal하게 큰 돈을 번 그런 기업들은 제외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낸 기업들이 네, PBR로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 퍼 기준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아가지고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 20개만 사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망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당신 무슨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제가 노하우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이거만 해도 제 노하우의 한 85에서 90% 정도는 따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퀀트 투자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금 뭐 원일 특강, 유성기업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도대체 이제 어떤 산업에서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이런데 별로 비계량 같은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런 수치 같은 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수많은 논문을 봐도 그런 비계량적인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계량 지표가 좋은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를 해도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정론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짜잔 황보 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에 적어 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한국에 돌아온다면 어떤 주식을 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대충 뭐 영풍부터 이제 계속 보십시오. 서비스로 그 밑에는 어떤 기업들인지 그것도 같이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베껴 적으세요. KC 밑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네요. 3호, S, 뭐 AT, 대양제지, 유니드, 뭐 LF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까짓 거 이거 50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대충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해에 순이익이 너무 abnormal하게 크게 증가하였는가? 그래서 퍼가 좀 작게 보이는가? 이런 것만 좀 유의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버핏이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 진짜 좀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유익하셨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그치. 구독을 하시는 겁니다. 구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